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종우입니다. 사람이 참 과해. 과해도 너무 과해요. 오늘 주제가 현숙님에 대해서인데 지금 21기가 고작 자기소개까지만 끝난 마당에 현숙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숙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숙이란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면 현숙님이란 사람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슈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거짓말 때문에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없는 걸 있다고 말을 해서 나중에 거짓말 들통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근데 현숙님은 정말 재미난 게 거짓말한 거는 또 없어요. 내가 한남동 토박이라고 말을 했지 부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한남동 토박이도 사실이 맞는 거고, 그리고 현재는 용산에 살고 있고, 현숙님이 어릴 때부터 재벌인가? 이런 추측은 전부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현숙님 유튜브가 공개되면서 뒤에 집 배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한남동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남동에 킹받는 이유가 뭐냐면 현숙님이 잘 산다고 말은 안 했지만 마치 부자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남동, 용산 이러면 그냥 이미지가 먹고 들어가는 건 맞으니까 내가 한남동 토박이에 용산에 산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생각해 주겠지,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숙님이 자기소개를 말할 때 본인은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록 부자가 아닌 한남동이었지만 현숙님의 어린 삶들이 좋았을 수도 있기에 그런 기억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서 저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아무도 이런 후자의 시선으로 현숙님을 안 본다는 거죠. 만약 현숙님이 정말 후자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문제도 안 생겼을 거예요. 왜냐? 현숙님은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전부 과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님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 이번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작가님이라서 그런지 글도 상당히 많이 적었던데 정말 웃겨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들 현숙님이 적은 글 보셨나요? 지금은 삭제를 했던데 혹시나 해서 영상에 띄울게요. 보신 분들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 못 보신 분들은 잠시 멈춰서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자, 다들 읽고 오셨죠? 아니, 왜 이런 글들에 진심이 안 느껴지냐고. 이런 게 우리에게 하는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나를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건 다 괜찮아요. 인기 많아지고 싶겠지. 인기 많아져서 파리피플도 하고 싶겠지. 근데 이런 건 누가 봐도 정말 간단한 하나의 목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하러 나왔구나 하고 딱 저렇게만 사람들이 뭐라고 많은데 현숙님에 대한 비난은 장르가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비난뿐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비난이 외모로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현수님한테 이런 댓글을 다셨던데 댓글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저 댓글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 말에 모든 게 포함된 것 같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사람 외모야 잘생기고 못생길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격이란 건 내가 노력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숙님이 가장 강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솔직히 저런 사람이었으면 저런 댓글도 안 보여요. 정말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외모를 떠나서 굳이 저렇게 행동을 안 해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보이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인간극장이나 이런 일반인 가정들을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누가 봐도 사랑이 넘쳐나는 집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모 비하는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런 가정의 애들 보면 현숙님보다 못생긴 애들 얼마든지 많아요. 아니 비슷하게 생겼거나. 근데 그런 애들이 못생겨 보이던가요? 저는 그런 프로의 애들 보면 엄청 사랑스럽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거기에 말하는 것도 보면 애들인데도 엄청 어른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럽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연기이자 가식이 아니란 거지. 근데 현숙님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면서도 하는 모든 게 연습된 연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막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보일까? 이 모든 이유가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셀프 자랑에서 그런 거잖아. 아니 진짜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잘난 척을 계속해도 재수가 없는데 현숙님은 그것도 아니면서 계속 나대니까 결국은 저런 말도 나오는 거잖아요. 현숙님 블로그 보면 재미난 게 많아요.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기에 오직 내가 만드는 결과물, 학업 성적인 것만 같아서 고교 시절에는 공부만 했었고 학교에 일찍 도착하면 경비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학업 우수자들을 위한 독서실에 들어가 가장 먼저 스탠드를 켰다. 그리고 나는 반장이었다. 이런 글들 보면 공부 정말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 현수님 인스타 보면 영어 스펠링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틀리고 있고, 물론 지금은 삭제를 하였더라고요. 설마 이것도 작전이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과를 떠나서 한국 외대는 외대인데 세명대 한의학과처럼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말인데 아무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블로그 글 중에 가장 웃긴 게 뭐냐면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수능 전에 수시 합격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혹시나 망가뜨릴까봐 조용히 합격 소식을 확인하고 왔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반 친구들이 나보다 더 기뻐하며 박수를 쳐줬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했다. 대학은 합격했지만 친구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후 수능 날까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이 부분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아니 반 친구들이 어떻게 알기는 누군 고등학교 안 나왔냐고. 같은 반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수시 합격하면 학교에서 누구누구 합격했다고 말을 다 해주잖아요. 왜 꼭 전교에서 혼자만 합격한 것처럼 말을 하냐고.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귀에다 속삭이면서 현수가 수시 합격 축하한다 이렇게 조근조근 말을 해준 학교인가? 암튼 어쨌든 수시로 합격한 건 사실이고 친구들이 더 기뻐했으면 보통 우리 같으면 설령 글을 적는다고 해도 수능 전에 수시 먼저 합격해서 기뻤다. 이게 끝이잖아. 근데 현숙님은 저런 사소한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현숙님은 당연한 것도 엄청 부풀려서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랄까? 행복한 가정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움을 받고 자란 것 같지도 않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자랐는데 TV를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었거나 아님 어릴 때 본인보다 조금 넉넉하지 못한 친구가 현수가 너희 집 너무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봐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현숙님은 이것 또한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풀려졌다고 할까? 그리고 저는 집순이라서 라고 말한 것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집순이란 사람이 비키니 대회도 나가고 한복 대회도 나가고 거기에 마라톤도 나가고 이것 말고도 뭐가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집순이냐고. 집순이란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냐고. 비키니 대회나 마라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엄청 필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집에서 할 수가 있냐고. 집보다는 밖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서 나를 집순이로 보면 된다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인 거 아니야. 집순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건가? 그것보다는 아마도 현수님은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집순이란 의미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해석을 했다고 할까? 집에만 있다가 엄마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꽃꽂이하고 쇼핑하고 그러고는 다시 집에 들어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비슷한 느낌을 어디서 보고 그게 참 좋았나 봐. 그래서 나는 집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또 킹 받는 거고. 아니 인간이란 게 그래도 조금은 뭔가가 있거나 뭔가를 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왜 이렇게 과하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자랑하는 걸 보면 본인에 대한 결핍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이런 장르가 없어요. 부모님도 자랑, 똑똑함도 자랑, 부지런함도 자랑, 재산도 자랑 등등 가리는 게 없이 모든 걸 다 자랑하려고 해요. 설령 자랑을 하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서사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냥 현숙님은 깊이 생각해 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자랑을 하고 싶고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 그냥 딱 심플하게 이건 거죠. 이런 사람이 조금씩 뭘 하고자 하면서 유튜브나 인스타나 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낯소리란 프로에 출연하면서 지금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현숙님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가보면 무조건 적혀 있는 글이 이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현숙님은 지금 낯설에 출연을 하면서 드디어 일생일대의 행복을 찾을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현수님이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또 들키기 싫어하잖아요. 저는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면 현숙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현숙님이 사전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직접 저는 현모양처 스타일이라서 만났던 모든 남자들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 솔직히 현숙님 주변 누구라도 등장해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숙님을 잘 아는 지인이나 결혼하고 싶어 했던 누구라도 등장해서 현숙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제 영상을 보시는 지인분이 있다면 좋은 댓글 정말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방송부터 현숙님의 러블리한 행동이 시작을 할 건데 제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